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입니다. 8월 25일 수요일자가 되나요? 시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8월이 이제 8월도 마지막 주인가요? 아무튼 거의 마지막 주나 다름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한 주를 보내고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 뭐 많은 소식이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면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어서 보면 분명한 변화는 분명히 감지가 되고 있고 9말 10초, 9월 말 10월 초면은 이제 한 달 정도 뒤인데 그 정도면 이제 뭐 그 위드 코로나 그렇게 이제 좀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끝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끝은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견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 헤드라인 무엇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관광 10년 계획 윤곽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집중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2021년 온라인 서울관광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소식, 그리고 마이스 관련해서는 그 미팅 테크놀로지 컨설팅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 그리고 저희 텍스트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세계 최초로 뉴질랜드의 그 절경을 사진으로 한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명 사진 작가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행 정보도 온라인 통해서 정기 구독하는 그런 뉴스레터, 우리 저희 트래블 데일리도 뉴스레터를 매일 보내죠. 뉴스레터 형식으로 받아보는 그런 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전해온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서울도 9월에 무착륙 관광 비행 총 3회를 실시하는데 인천에서 일본 다녀오는 무착륙 관광 비행 3회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뭐 크게 양은 많진 않습니다. 어제는 양이 좀 많았는데 오늘은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한국관광 10년 계획 그 아웃라인 내용을 좀 줄여서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요거는 뭐 이미 공개된 내용이긴 한데 이걸 다룬 매체는 저희밖에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봅니다. 아무튼 조금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 특히 인바운드나 국내 관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8월 25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관광 개발, 그 다음에 관광 산업 뭐 관련해서 사실상 최상위 계획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단위, 뭐라고 그럴까, 어떤 규모 단위의 그 계획입니다. 제4차 관광 개발 기본 계획 윤곽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요 내용으로 이제 10년을 가는 겁니다. 네. 올해 만료됩니다.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이게 10년 단위거든요. 그래서 2022년,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2031년까지 10년간 한국 관광 개발에 이른바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계획은 대한민국 인구 구조, 생활 양식, 가치관, 지역 및 변화하고 있는 국제 관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내용을 수립을 한 겁니다. 워낙 긴데요. 줄여서 좀 전해드릴게요. 아울러 이번 4차 계획은 2022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요 권역별 관광 계획은 2026년까지 유효한 건데 요런 거랑 맞물려서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떨어지고 생각해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4차 계획은요, 크게 방향과 가치를 나눴는데, 뭐, 나눴다기보다는 방향과 가치, 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인바운드 뭐 1,800만 명 수준에서까지 이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요 한국 관광 향후 10년의 과정을 통해, 과연 우리가 10년 뒤에 정말로 관광 선진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뭐 중간에라도 갈 수 있을까, 갈 수도 있고요. 아닌가, 좀 기로에 서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제가 전해드린 내용,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전해드릴 겁니다. 왜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이제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종식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4차 계획 방향과 가치는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또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방향입니다. 우리 그냥 일반 분들께서도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계획을 잡으면 아, 이제 국내 여행은 또 이렇게 또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관광 관련해서 그 공부 전공하시는 학생들도 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방향. 전 세계적으로 관광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그동안 자원 중심에서 이제부터는 관광객 중심으로, 어쩌면 이번 그 계획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관광, 여행을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전환을 꾀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여요. 제가 읽어보니까. 자, 그래서 관광객 중심의 매력적인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그동안은 우리가 양적인 면에만 좀 집중을 했죠. 이런 것을 좀 탈피를 해서 진정으로 질적인 퀄리티가 얼마나 되냐, 이런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게 이번 4차 계획 방향의 핵심이에요. 자, 방향은 대략 저희가 이 정도로 설명을 할게요. 너무 길어요. 딴 것 많은데. 예. 그 다음에 가치가 있어요. 가치. 어떤 가치를 추구하냐. 이 가치는 공존, 협력과 균형을 포함한 공존, 그리고 혁신, 융합과 확장이 포함된 혁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요거는 보전과 안전에 관련된 지속 가능성입니다.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만 이 중에 주목되는 내용을 제가 뽑아봤어요. 이 부분 중에 뭐냐면 융합과 확장이에요. 일상과 관광의 영역 경계가 없어지고 사라짐에 따라서 저는 아직까지 일상과 여행, 일상과 관광의 경계가 아직까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관광공사에서도 계속 내세우는 게 뭐 일상이 여행이니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제 그냥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아직까지는 일상과 여행, 일상과 관광은 아직까지 구분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으로 계속 몰고 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예. 그 가치는 그래요. 4개년 계획의 가치 중에 하나는 그 어떤 영역 경계가 없어짐에 따라서 모든 분야로 개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맞는 말 같아요. 모든 영역으로 좀 개방적인 접근은 필요해요. 그래서 영역 간의 경계도 허물고,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자원 요소와 개발 방식을 관광과 접목을 시키는, 굉장히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그냥 관광은 관광이었는데 관광은 관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아주 그러니까 맥은 잘 짚은 거는 같아요. 그죠? 자, 추진 전략이 있어요. 또 이에 따른 관광 자원 미래 가치 창출 및 연계 관광 개발 전환. 그다음에 두 번째가 관광의 일상화에 대응한 환경 조성. 그리고 사람과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 생태계 조성, 그리고 관광 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성 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등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글씨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렵죠. 예. 사실 이 나온 얘기들은 그동안 꾸준히 10년 동안 나왔던 얘기를 좀 정리한 형태가 돼요, 사실. 자, 가장 흥미를 끄는 내용은 사실 뭐냐면 각 지역별 추진 전략이에요. 이게 카테고리 형식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각 지역에서 어떻게, 요거에 따라서 어떻게 계획을 또 각 지역별로는 수립을 해야 되는데, 먼저 권역이 나눠요. 권역이 나누는데 재밌는 건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가 포함된 수도권과 그 다음에 강원도와 그 다음에 제주도, 요거를 하나의 권역으로 봤어요. 하나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하나의 권역이 돼서 경기, 인천 포함한 수도권, 강원도, 제주권, 요게 하나고, 그 다음이 충청, 또 하나가 전라, 또 하나가 대경권, 대구와 경상북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권, 이렇게 나눠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우리
각 지역의 또는 지자체에 계시는 관광 관련 부서분들도 아마 이 내용은 대략 아실 거예요. 한번 제가 소개를 다시 정리를 해서 전해드릴게요. 이번 권역별 계획 및 수행을 통해 국민관광 및 외래 관광객 등 미래에 증가할 관광 수요에 대비하고, 그리고 서비스와 공간의 질적 활용을 통해서 관광 수용 능력을 확충하고, 또 이에 따라서 관광 기회를 확대하고, 또 지역 편의 시설도 늘리고, 지역 고용 기회도 증가시키고, 그리고 주민의 참여 활성화, 그리고 관광 개발의 지역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간 균형적 개발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약간 너무 학문적으로 좀 접근을 한 것 같아. 그리고 너무 계속 나왔던 말, 요 부분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게 권역을 나눴어요. 권역을 나눴고, 그다음에 지역민도 함께하고, 이래서 지역 사회 뭐죠? 그 경제도 이바지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된다는 건데, 사실 이게 현실이랑 좀 그 거리가 있는 게 뭐냐면, 아마 많은 분들도 아실 그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뭐 KTX나 뭐 SRT인가 그 아무튼 고속전철 등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죠?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일일 생활권은 옛날 말이고, 이제는 반나절에 반나절, 그야말로 반나절 생활권이 정말로 가능해졌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건, 그리고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더 중앙 집권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중앙 집권화. 이게 뭔 얘기냐? 물론 관광은 그러니까 이른바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지방으로 많은 것들을 보러 갈 가능성이 많죠. 그죠? 예. 왜냐하면 그건 중앙 집권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서울 수도권의 뭐 기업, 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가지만, 기업이나 일자리, 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일자리야. 젊은 세대들이 일하러 수도권에 몰려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교육 쪽에는 또 학교 같은 거, 대학교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의료 쪽. 의료 쪽도 워낙 접근성이 수도권이랑 좋아지다 보니까 지방의 병원들이 많이 문을 닫는데요. 서울에 몰려 있는 게 좀 좋다고 인식이 되고 평가받는 그 대형 병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활 패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중앙 집권화로 인한 그 지역 관광이,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좋아지면 예전에는 반드시 그 지역 가서 하루나 이틀을 자고 와야 되는 건데, 그런 그 교통 인프라가 좋아짐으로써 예전에 1박이나 2박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냥 당일날 갔다 올 수 있죠. 그렇다면 뭐야? 그 지방 관광지, 지역 관광지의 숙박 시설, 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없어질 가능성도 크겠죠. 물론 인트라바운드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국내 관광, 그죠? 인바운드 얘기는 좀 달라지지. 근데 인바운드도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지역의 숙소가 더 지금보다는 없어질 확률도 높아질 수도 있겠죠. 중앙 집권화가 되면. 교통 인프라가 좋아져서.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뭐 그렇다면 인바운드 역시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하루 가서 머물 거 당일날 갔다 올 수 있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부담 또 예측도 되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금 과연 정말로 제대로 미래를 좀 짚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아무튼 제 생각을 잠깐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대략 제가 좀 간추려서 얘기를 전해드린 거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 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관련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항목 등을 결정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홈페이지에. 요거 그래서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9월 27일까지 서식에 따라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문체부 관광개발과의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예.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그 권역별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카테고리별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제목 형식으로. 자, 먼저 수도권, 강원, 제주권입니다. 요 세 도시의 주요 전략은 뭐냐면 핵심적인 선도 권역으로 세 개의 그 권역이 있죠. 강원, 제주, 수도권. 요걸로 구분이 가능하고 중요한 거는 글로벌 K 관광의 미래 선도지대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관광도시 서울 구축, 그리고 스마트화 혁신으로 미래 관광 도시 서울 구현, 그리고 서울시 및 자치구 간의 연계 협력으로 서울의 관광 목적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 그래서 안정화시키겠다. 요거. 인천은 뭐냐면 지역 고유의 특성인 인천다움을 발굴하고 요 관련한 관광 콘텐츠를 좀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 산업의 지역 내 산업 연줄망 좀 이상한데 아무튼 강화 통해서 관광 산업의 지역화 및 뿌리를 내리겠다. 이런 게 있고 경기도는 또 경기도민 참여형 지역 주도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하고 그다음에 트렌드 선도하는 천년 경기 그랜드 관광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차별화, 그 다음에 균등 발전을 위한 관광 자원 역량 고도화, 그 다음에 스마트 관광 산업 활성화 이렇게 돼 있고 강원도는 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 공간을 좀 변용했는데 대응을 하겠다. 관광 공간이 변하는 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그 다음에 시장 전략으로서는 사람을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의 강원 관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행사 참여와 공존을 통한 지속 가능 제주 관광 혁신 역량 제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제주도는 뭐 말 안 할게요. 왜냐면 제주도는 말 안 해도 워낙 많이 가서 좀 오히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서 조금 적당히 좀 와줬으면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충청권 볼게요. 충청권은 주요 전략은 뭐냐면 ICT 기반의 융합 관광 중심지대로 개발을 좀 하겠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대전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세종도 비즈니스 관광과 의료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 가치 마이스 산업 도시로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핵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충북은 융복합 관광 육성 및 관광 산업 생태계 혁신하겠다. 이렇게 근데 충청도가 사실 조금 제일 애매하긴 해요. 그죠? 충청도가 서해안 쪽, 충남은 그나마 서해안을 끼고 있는데, 충북이 사실 조금 애매해. 그죠? 예. 자, 충남은 해륙 자원, 그러니까 해양과 내륙을 활용한 수도권 휴양도시 건설, 그 다음에 소규모의 힐링, 체험, 치유의 여가 체험 공간 같은 것들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수변 레저 관광 활성화, 뭐 이렇게 것들이 있고, 글로벌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무장의 관광지 조성, 이렇게 또 있습니다. 전라권은 사실 전라도는 일단 먹을거리로도 승부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전라권의 관광 전략은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 컨텐츠 관광의 중추지대 이렇게 있습니다. 광주 좀 생략할게요. 광주 생략하고 전북은 전라북도 도민과 관광객 중심의 관광 환경 조성 방안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광 생태계의 능동적 대응, 그 다음에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힐링 여행지 육성하고 그 다음에 관광 자원의 재해석 및 재발견을 통한 고품격 관광 상품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남은 이제 남해안의 신성장 관광벨트 중심지 도약 뭐 이런 것들이 대략 있고요. 대구 경북권의 전략은 세계로 열리는 역사 문화 생태 관광지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구도 있는데 대구는 체류형 관광도시 만들기 뭐 이렇게 있는데 대구는 그 김광석 거리랑 저 시장 얘기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외쳐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벗어난 새로운 컨텐츠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경상북도 역시 글로벌 수준의 관광도시 조성, 권역별 명품 관광단지 개발 추진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부울경도 사실 좀 인프라가 확실하죠. 부울경 관광 권역의 전략은
산업 기반의 해양 엔터테인먼트 메가 관광지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와 함께 국제 관광도시 브랜드 뭐 함께 안전한 해양 레저 관광과 함께 스마트한 융복합 관광과 함께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부울경 또 워낙 인프라가 그야말로 빵빵하니까 뭐 굳이 자, 추가 설명은 안 내릴 거고, 자, 관련해서 이 내용이 대부분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줄인 겁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히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이런 측면에서는 정보가 예전보다 정보 공개, 정보 공유, 그렇죠? 국민들과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누구나 보고 보실 수 그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요거였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행사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서울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20개의 해외 핵심 여행사 대표들을 초청해서 2021년 온라인 서울관광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질문도 나누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마케팅 방향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언제 열리냐면 9월 7일 서울관광 플라자 11층 스튜디오에서 진행되고 총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서울관광재단 길기현 대표이사 개회사, 2부에서는 서울협력 여행사 대표들과 대담회, 자담회 같은 거 진행된대요. 행사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총 3개 국어로 진행되고요. 현장 녹화 후에 서울관광재단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 되니까 혹시 참여 못하신 분은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traveldaily.co.kr 여기 텍스트 뉴스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주요 재밌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수요일자를 보내드렸고, 저희가 내일이나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생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라이브 생방송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이 돼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쩌면 못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때 제가 뭐 쉬려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날 그 라이브 생방송을 하기 직전에 좀 중요한 제가 좀 자리에 참석할 게 있어서 저희 물론 관광산업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제가 참여를 하고 이렇게 또 귀가해서 하면은 라이브 생방송 할 여력이 될까 한번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따져보고 못할 가능성도 좀 있다. 미리 제가 좀 예고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하게 되면 제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업계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행사, 항공사, 기타 등등 여행업계 내일도 오늘도 화이팅 외쳐봅니다. 화이팅!